안녕하십니까. EGPNF의 박경배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시트 스탠드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제 시트 스탠드를 환자한테 리에듀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 발목 관절의 재활 치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시트 스탠드를 할 때 우리가 이 발목에 관련된 치료를 왜 초기 재활에 있어서 우리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 그러한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를 초기 발목 관절의 재활이 환자의 재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치료를 할 때 그냥 뭐 다른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아니면 뭐 남들이 하니까 그거 따라해 보자라고 하지 마시고 치료사분들은 반드시 내가 하는 치료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의 재활이 초기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앞으로의 인생에 우리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발목 재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비던스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뉴만 책을 자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작업치료사든 물리치료사든 이 뉴만 책을 가장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이러한 키네지올로지적인 에비던스는 제가 이 뉴만 책이나 모터 컨트롤 책을 이제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 B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빨갛게 나와 있는 것들이 근육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제미근, 솔리우스라는 그리고 뭐 카프 머슬, 뭐 종아리 근육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엉덩이 관절이 펴질 때, 즉 이 무릎이 펴지는 이제 우리가 동작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때 이 발목 관절을 우리가 이렇게 내려주게 되는 이제 동작을 만들어내는 이 종아리 근육, 이 솔리우스 머슬 자체가 발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릎을 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 키네지올로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체중을 지지하지 않을 때의 근육의 작용과 이 체중을 지지했을 때의 근육의 작용은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제 무릎을 펴는 동작에 어려움이 있을 때 대부분 인제 우리가 대퇴사두근이라고 말하는 이 쿼드립세스의 위크니스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편의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관절이 펴지는 데는 그 힙 조인트, 즉 엉덩이 관절도 관련이 있고 우리가 앵클 조인트, 즉 발목 관절의 움직임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일 관절의 이상으로 절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보도록 하시죠. 뉴만에서는 이제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쿼드립세스의 위크니스라는 임페어먼트,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는 고관절이 굴곡되고 자 여기 발목 관절을 보십시오. 발목 관절을 봤을 때 발목이 아래로 이렇게 처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제 볼펜과 요걸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서 있는 자세가 이러한 각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하면 쿼드리세스 위크니스가 있게 되면 발목이 이렇게 내려가게 있는 모양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스트로크 환자에게 있어서 흔히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백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백니를 야기하는 것이 쿼드리세스 위크니스도 될 수 있고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이런 현상이 있을 때도 백니가 나타나고 발목 관절이 이렇게 아래로 처져 있어서 우리가 흔히 중립이라고 말하는 뉴트럴 포지션 뭐 도지플렉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한 동작이 나타나지 않는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어떠한 ROM의 리미테이션이 있을 때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임페어먼트로 쿼드립세스 위크니스라고 이야기해서 쿼드립세스만 우리가 강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엉덩이와 발목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지 않게 된다면 쿼드립세스의 문제만 해결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트리트먼트 가이드는 이제 여러분들과 스텝스 투 펠로우라는 우리가
패트리카 M 데이비드라는 선생님의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인제 이분을 좀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이 유럽 쪽의 보바스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 보바스도 공부하셨고 PNF도 같이 공부하신 분입니다. 저에게 인제 PNF를 많이 인제 이끌어 주신 벨기에 인스트럭터인 이 키티 선생님하고 두 분이 친구인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인제 어떤 분들은 PNF 한 사람이 무슨 이 보바스 계열의 책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PNF를 레벨 5 까지 해서 우리가 인터내셔널 PNF 그룹을 통해서 PNF 스페셜리스트의 인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바스도 베이직 코스하고 어드밴스 코스를 제가 다 이수를 했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 경우에 따라서 PNF적인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 보바스적인 것들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 있다면 다 가져다 쓸 수가 있겠죠. 제가 PNF를 가르칠 때는 보바스적인 것을 잘 얘기를 안 하지만 환자를 치료할 때는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 드리고 다음번은 환자한테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지 제가 또 데모 동영상은 별도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제 여기 보시면 무릎을 펴는 동작을 환자를 교육하면서 이 페드리카 선생님의 손을 보시면 발목을 딱 고정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치료사가 환자의 무릎을 펴는 동작을 촉진할 때 환자로 하여금 그녀의 몸이나 이제 her body죠. 그러니까는 발이나 발가락으로 이 "미이게 하지 말으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무릎을 펼 때 "발목으로 미는 동작을 만들어내지 말아라."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임상에서의 현실은 어떠죠? 발로 뻥 차라 그러죠. 뻥 차라 그러면 무릎도 펴지만 발목으로도 미는 동작을 환자들은 같이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릎의 움직임과 발목의 움직임을 분리해서 환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뻥 차세요."라고 계속해서 환자에게 교육을 해 주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무릎과 발목의 분리된 동작을 환자는 배우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무릎을 필 때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발목으로 미는 동작을 같이 병행함으로 인해서 환자의 발목 재활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치료사가 치료 중에 야기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글쎄요. 이 뻥 차는 동작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활을 처음 시작한 때부터도 많은 치료사들이 뻥 차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처음부터 그런 동작이 나오지는 않았겠죠. 이제 흔히 말하는 버벌 커맨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모방하고, 모방하고, 모방하다 보니까 처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릎의 움직임과 발목의 움직임이 분리되지 않게 되면 어떤 무릎의 움직임을 촉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발목에서는 아주 안 좋은 작용들을 환자들에게 교육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발목을 이렇게 이제 도지 플렉션이라 그래서 발목을 올려주는 동작을 할 때 이 책에 보면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발목 관절을 누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흔히 대부분 치료사들이 발목을 움직임을 할 때 그냥 발만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발의 움직임에 있어서 어떠한 이 단순하게 움직이는 동작들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뉴만 책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발목에 보면요. 탈루스라 그래서 뒤꿈치하고 위에 있는 다리 사이에 작은 관뼈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우리 환자들이 이게 발목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 있게 되면요. 이 탈루스 뼈 자체가 앞으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밀려 나오게 되면 발이 도지 플렉션이라고 해서 발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동작을 할 때 이 탈루스라고 말하는 뼈가 이 동작 자체를 방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만약 이 책에 나온 것처럼 다시 탈루스를 뒤로 밀어주는 동작을 하지 않고
그냥 발목만 무조건 올리게 되면 관절이 손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무조건 발목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목은 이중 관절입니다. 이중 관절의 특성을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서 환자들이 대부분 탈루스 뼈 자체가 앞으로 밀려 나오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어떤 발목을 올려주는 동작을 할 때는 탈루스의 위치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점을 또 치료 가이드로서 이 책에서는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 올렸을 때 이 시트 스탠드를 할 때 세퍼드라는 이 우리 흔히 말하는 모터 컨트롤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선생님께서 "발의 위치는 무릎보다 10 센티 정도 뒤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알려주고 있어요? 환자로 하여금 바의 뒤꿈치를 그러니까 손상 측이죠. 손상 측 바의 뒤꿈치를 뒤로 약간 옮겨 준 상태에서 기립 자세를 소임 훈련시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치료적인 가이드라인을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요. 뒤로 10 센티가 아니라 앞으로 10 센티를 옮기게 되죠. 그런 것들을 계속 습관을 가지게 되면 환자는 자신의 손상 측에 자신의 무게를 실지 않게 되고 일어났을 때 발목이 중립 위에 오지 못하게 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니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발목의 재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트리트먼트 가이드나 우리가 에비던스들을 꼭 기억한다면 환자들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집으로 기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